자, 오늘은 5단원 마무리,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나서 영상을 보세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2번 봅시다. 사람의 염색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체세포에 들어있는 상염색체는 22쌍이다. 맞죠? 상은 평범한 모양, 그래서 상염색체라고 한다겠죠? 그래서 1번부터 22번 22쌍 44개.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쌍을 염색 분체라고 한다. 자,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쌍은 상동 염색체라고 하죠. 상동 염색체. 그래서 염색 분체가 아닙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여자의 성염색체는 XX다. 맞죠? 성염색체는 XX. 남자는 어때요? 남자는 XY죠. 자, 그래서 디귿도 맞고요. 기억 디귿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밑에 3번 문제 봅시다. 양파의 체세포 분열 과정이다. 자, 체세포 분열하는 장소는 어디냐? 식물하고 동물하고, 동물보다는 사람으로 합시다. 식물은 이제 뿌리 끝에 생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생장점. 뿌리 끝에 생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줄기 나이테라고 하죠. 나이테에 이제 형성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장점과 형성층에서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져서 점점 뿌리가 길어지거나 옆으로 굵어지죠. 사람은 체세포 분열을 어디서 하느냐? 온몸에서 일어나요. 온몸.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몸 세포를 만들어내거든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양파의 표피세포냐? 표피세포는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표피세포가 아니라 뿌리 끝부분에 있는 세포예요. 다른 말로 하면 뿌리 끝에 있는 생장점 근처에 있는 생장점에 있는. 자, 니은 핵분열은 A 다음에 B 단계로 넘어간다. 자, A 단계가 지금 중앙에 있죠. 이 중앙에 있으니까 이건 중기고요. B는 후 불었더니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후 불어서 갈라진다 해서 후기.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니까 맞죠? 중기 다음에 후기 맞죠? 디귿 세포 B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자, B 후기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것은 아니죠. 상동 염색체는 이제 감수 분열해서 그런 거고, 여기서는 체세포 분열이니까 체세포 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염색 분체가 복제본인 염색 분체가 똑같이 생긴 염색 분체, DNA가 똑같이 복제된 염색 분체가 각각 한 가닥씩 분리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2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 문제 봅시다. 사람의 수정과 발생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정자, 난자, 수정란의 염색체 수는 모두 같지 않죠. 정자와 난자가 같은 거죠. 얘네는 23개죠. 난자도 23개. 하지만 수정란은 어때요? 정자와 난자의 염색체가 결합됐으니까 얘는 46개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난할. 자, 난할의 난은 뭐라고 했죠? 지금 수정란이라고 했죠. 수정란. 수정란이 할. 할은 나눌 할이라고 했죠. 수정란이 나누어지는 거. 난할이 진행되는 동안 배아의 전체 크기. 자, 여기서 배아는 이제 수정란을 얘기해요. 수정란의 전체 크기는 어떻다? 전체 크기는 점점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일정하다고 했죠. 수정란 자체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그 내부에서 2등분, 4등분, 8등분 이렇게 계속 요 안에서만 분리가 되지 이 크기 자체가 수정란 전체의 사이즈는 일정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어요. 디귿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결합하는 과정을 수정이라고 한다. 그렇죠. 받아들일 수라겠죠. 수가 받아들인다. 누구를? 정자를. 누가?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이는 걸 한자로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하나만 맞네요. 자, 뒷면의 첫 번째인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7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둥구냐 노란색이냐 얘네들을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 R이 R보다 스몰 r보다 우성, 둥근 게 주름진 거보다. 그 다음에 대문자 y가 소문자 y보다 우성인데 이거는 황색, 노란색. 그 다음에 얘는 초록색. 그래서 주름지고 초록색인 거는 전부 다 열성이기 때문에 얘는 겉보기에도 주름지고 초록색이 되려면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y만 이러한 i로 태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 둥글고 노란색은 얘는 몰라요. 지금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인지 라지 r, 스몰 r, 라지 y, 라지 y인지 아니면 라지 r, 라지 r, 라지 y, 스몰 y인지 어떤 거인지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그 자식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식을 봤더니 자식을 봤더니 초록색도 있고 주름진 애도 있고 둥근 애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다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 셋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자식이 태어나려면은 이 아빠는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이어야만 소문자인 엄마랑 만났을 때 자식이 모든 종류의 자식이 태어나려면 대문자, 소문자여야만 이러한 자식이 태어나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자식은 둥글고 노란색이래요. 둥글고 노란색이면은 대문자가 나올 수가 없겠죠. 왜? 엄마는 다 소문자이기 때문에 엄마의 난자는 스몰 r, 스몰 y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한 가지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 중에 소문자가 하나도 없는 자식은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엄마가 모두 다 엄마의 난자가 다 소문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자식이 둥글고 노란색이더라도 얘는 대문자 R, 소문자 R 잘 안 보이죠?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인 이러한 자식만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겉보기에 우성이니까 대문자는 하나씩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엄마는 소문자만 있으니까 소문자도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 자식은 둥글고 초록색이래요. 자, 대문자 R이지만 엄마는 소문자 R이 있기 때문에 이 자식은 정자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엄마의 난자에 있는 스몰 r 스몰 i는 무조건 존재해야 돼요. 근데 겉보기에 둥그니까 대문자 r이 있어야 되고, 그럼 초록색은 이거 열성이니까 이거는 아빠의 소문자 y를 물려봐서 엄마의 소문자 y랑 해서 라지 r 스몰 i 스몰 i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주름졌으니까 이게 주름지면 이게 열성이죠. 그러니까 얘는 소문자 r 소문자 r에 색깔은 이제 우성인 노란색이니까 대문자가 하나 있어야 되고 엄마의 소문자 y가 있겠죠. 마지막은 뭐 엄마랑 똑같은 i가 되겠네요. 소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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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자.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것을 골라볼까요? 기억. A와 B의 유전자형은 동일하다. A가 아빠고 B가 첫째 아이인데 아빠가 아까 이거였죠. 아빠가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 그럼 첫 번째 자식도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니까 아빠랑 똑같은 유전자죠.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니은 C에서, 자, C는 둘째 아이예요. 둘째 아이. C에서 유전자 구성이 서로 다른 네 종류의 정자를 만들 수 있느냐? 네 종류냐? 아니라는 거죠. C가 지금 대문자 R, 소문자 R, 소문자, 소문자 Y, 소문자 Y니까 이 I는 정자를 만들더라도 대문자 R, 소문자 Y 또는 소문자 R, 소문자 Y인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정자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R 중에 하나, Y 중에 하나 이렇게 각 번호마다 하나씩만 가져오는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네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D는 자, D가 세 번째 아이죠. 세 번째 아이. D는 소문자 R과 소문자 Y를 모두 갖고 있다. 모두 갖고 있죠. 소문자 R도 있고 소문자 Y도 있고. 그래서 디귿은 맞아요. 자, 그래서 디귿 D는 대립 유전자 R과 소문자 R, 스몰 r과 스몰 y를 모두 가진다. 자, 이때 대립 유전자를 다른 말로 그냥 유전자라고 하셔도 돼요. 유전자. 그래서 D는 유전자 R과 유전자 Y를 모두 갖고 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자, 바로 밑에 8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미맹이라는 이제 유전 형질이 있는데, 미맹이란 쓴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미맹이라고 해요. 좋겠죠? 이 사람은 가루약 먹을 때도 안 써서 그냥 막 씹어 먹어도 돼요. 자, 미맹은 열성 유전이에요. 미맹은 열성 유전. 그래서 스몰 m이라고 한다면 라지 m 이게 이제 정상. 쓴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정상이고 쓴맛을 못 느끼는 게 스몰 m이에요. 그래서 미맹인 남자는 어차피 미맹이 겉보기에도 미맹이 되려면 얘는 소문자 M, 소문자 M일 수밖에 없고요. 딸아이도 역시 미맹이 되려면 소문자 M, 소문자 M만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정상인 남자는 대문자 M, 대문자 M일 수도 있고 대문자 M, 소문자 M일 수도 있어요. 무엇인지는 이 자식들을 보면 되죠. 확실한 건 미맹이 되기 위해서는 열성이 되려면 겉보기에도 열성이 되려면 소문자만 있어야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아빠가 있을 수가 없겠죠. 아빠가 대문자면 소문자인 자식이 태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빠는 대문자, 소문자인 아빠가 있어야 되고 엄마도 역시 대문자 M, 소문자 M이어야만 소문자인 자식, 즉 아빠의 정자로부터 소문자를 엄마의 난자로부터 소문자를 이렇게 물려받는 아이만 이런 열성인 겉보기에도 열성인 아이가 태어나겠죠. 역시 딸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몰 m이 엄마 아빠로부터 하나씩 온 거예요. 자, 옳은 것은
미맹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존재한다. 이 성 염색체를 얘기하는데 성 염색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미맹은 상 염색체에 존재해요. 상 염색체. 자, 성 염색체에 존재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성 염색체면 만약에 아빠 XY, 엄마 XX인데 지금 아들하고 딸이 다 미맹이 되려면은 뭐 예를 들어 아들은 X'Y, 딸은 X'X'이어야만 미맹이 되겠죠. 만약에 얘가 반성 유전이라면은 그렇기 위해서는 이 딸이 X'X'이 되려면 아빠도 X'이 하나 있어야 되고 엄마도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아빠가 미맹이어야만 되겠죠. 반드시 미맹이어야겠죠. 반드시 미맹이어야 그래야 이런 딸이 태어나겠죠. 근데 아빠가 지금 정상이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딸아이가 미맹이 되려면 아빠는 무조건 미맹이 되어야 되는데 아빠가 정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성염색체가 아닌 일반적인 염색체인 1번부터 22번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는 거죠. 그 귓불처럼. 계속해서 2번 문제 봅시다. 엄마는 미맹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다. 미맹 유전자 스몰 m 갖고 있겠죠? 그래야지 소문자 하나라도 갖고 있어야만 자식이 소문자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12번. 가의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쓰래요. 가가 유전자형인 대문자 A, 소문자 A, 대문자 B, 소문자 B랑 결혼을 해서 그 자식들이 이러한 자식들이 태어났대요. 이때 이 가는 유전자형과 표현형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위에를 한번 보시면은 키가 크면은 대문자 A고 키가 작으면은 소문자 A래요. 대문자가 이제 우성이겠죠. 그래서 큰 키. 그 다음에 붉은색 꽃과 흰색 꽃이 있는데 붉은색 꽃이 더 우성이래요. 그리고 흰색 꽃이 열성이니까 소문자. 붉은색. 그 다음에 흰 꽃이 소문자고 여기는 작은 키가 소문자이고. 그래서 봤더니 지금 자식 중에 큰 키 붉은색이 120마리, 120개. 그다음 작은 키 붉은색 꽃이 40개. 키가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는데 꽃의 색깔은 어때요? 붉은색만 있죠. 온리. 흰색은 아예 없어요. 흰색 꽃은 제로예요. 제로. 흰색 꽃은 제로. 아무것도 없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흰색 꽃이 아까 스몰 b였는데 스몰 b가 나오기 위해서는 자식이 스몰 b는 스몰 b가 없다라는 얘기는 소문자 b가 없다는 것은 엄마가 소문자 b가 있지만 자식 중에 소문자 b가 없으려면 아빠는 무조건 대문자 b만 있어야겠죠. 이렇게 자식들을 보고 역추적을 해서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 다음에 A는 어때요? 대문자 A, 소문자 A. 이거는 큰 키도 있고 작은 키 자식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둘 다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빠의 유전자형은 대문자 A, 소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B. 그러면 표현형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형은 대문자가 있으면 무조건 우성이니까 크고 그 다음에 대문자 B니까 이거는 크고 붉은 꽃. 그래서 정답은 키가 크고 붉은 꽃인 가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바로 밑에 13번 문제를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3번은 이제 생명 유전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 지금 생명이래요. 생명인데 이 가가 생명인 거는 외할아버지 때문이냐, 외할머니 때문이냐. 여기가 외할아버지, 여기가 외할머니, 여기는 할머니, 여기는 할아버지. 네 분 중에 누구 때문에 요 손자가 생명이 되었는지를 푸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5단원에서 외워야 될 게 유전이 되게 많은데 다 외우기는 힘들잖아요.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생명하고 생명과 혈우병, 피가 멈추지 않아서 위험한 병. 얘네 두 개만 반성 유전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냥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만 반성 유전이다 라고 외우시면 돼요. 이때 이 반은 뭐였죠? 나의 반려자 또는 배우자, 배우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유전. 그래서 남성이 더 확률적으로 확률이 높다. 생명일 경우, 엄마 아빠가 생명일 경우 자식 중에 아들이 생명일 확률이 아들이 딸보다 생명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은 반성 유전은 무엇이기 때문에 바로 X 염색체, 성염색체인 X 프라임에 의해 유전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X 프라임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소문자 X라고 생각하시면은 문제 풀 때 쉬워요. 그래서 X 프라임이어야만 여자는 딸은 X 프라임만 생명이에요. 빨간색과 초록색 구분을 못하고 아들은 X 프라임 Y이면 생명이에요. 하지만 딸은 X 프라임이 있어도 또 다른 하나가 그냥 X 정상이면 이거는 겉보기에는 정상으로 신호등 색깔 초록색과 빨간색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지금 손자가 남학생인데 생명이니까 얘는 X 프라임 Y겠죠. 자, 네모가 남자, 동그라미가 여성이에요. 아빠도 생명이니까 X 프라임 Y죠. 그럼 이 학생이 생명인 건 아빠 때문에 생명일 것 같죠? 근데 놀랍게도 아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23번 염색체인 성염색체가 아들이 되려면 아빠한테서는 Y를 물려받거든요. Y를. 이 학생이 생명인 이유는 이 X'은 사실 아빠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X'Y. 그래서 아빠일 것 같지만 아빠한테서는 Y만 물려받고 사실은 엄마한테서 물려받은 거예요. 엄마가 겉보기에 정상이지만 이런 아들이 태어나려면 엄마는 X 하나는 X'이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왜 할머니 때문일까요? 왜 할아버지 때문일까요? 외할아버지가 만약에 X'Y라고 하면 외할아버지는 생명이어야 돼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정상이죠. 그 얘기는 외할아버지는 X'이 아니라 그냥 XY예요. 외할아버지는 23번 염색체가. 따라서 엄마가 이 보인자라고 하죠. 이러한 엄마를 보인자라고 해요.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겉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분할 수 있는 여성이 보인자라고 하는데 엄마는 외할아버지로부터 X를 물려받았고 바로 외할머니가 X'X이기 때문에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인 이유는 바로 누구한테 물려받았어요? 바로 외할머니.
외할머니인 1번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 자, 그 이유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그 자체가 바로 그 이유예요. 네, 이상으로 5단원 마무리, 대단원 마무리까지 끝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6단원 역학적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5단원 배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